반갑습니다. 선인국입니다. 오늘 할 책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입니다. 이 책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엄청 두꺼워 보이죠. 6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하라리의 다른 책 호모 사피엔스가 과거의 역사라면 호모 데우스는 미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호모 사피엔스를 먼저 읽고 호모 데우스를 읽어야 되겠지만 호모 데우스를 읽고 호모 사피엔스를 읽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를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호모 데우스의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 뭐 할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실 겁니까? 돈 벌어야죠.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야죠. 어떻게 보면 학교를 가는 것도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오늘 뭐 할까? 이 주제를 뭘로 삼았을까요?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과제는 이거였습니다. 굶어 죽는 거, 전염병으로 죽는 거, 전쟁으로 죽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을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다음 1000년, 그러니까 새천년의 과제도 똑같을까요? 우리는 이제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는데 그럭저럭 성공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문제, 기아, 역병,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라는 건 굶어 죽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못 먹어서 죽는 사람과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1690년대 프랑스, 1696년도 핀란드, 1695년도에 스코틀랜드 각각 15%, 30%, 20%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수치냐면 극심한 가뭄동으로 인한 흉년으로 굶어 죽은 인구의 비율. 그러니까 1692년부터 94년 사이에 프랑스 인구의 280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인구의 15%.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으로 봤을 때 10%만 해도 500만 명입니다. 2, 3년 사이에 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중국의 황제부터 공산당까지 가장 힘들어했던 것, 제일 고민했던 일이 뭘까요? 굶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 문제였어요. 중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인구, 그 인구들이 굶어 죽는 거. 식량 부족 국가의 대명사였죠, 중국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10억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은 없다. 하지만 1974년 이래로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빈곤 탈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못 먹어서 죽는 사람과 너무 많이 먹어 죽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2014년 과체중 21억 명, 영양실조 8억 5천 명이에요. 8억 5천만 명이에요. 203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인구가 100만 명,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기아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럭저럭 이제 새로운 과제를 찾아도 될 법하다 정도까지는 왔어요. 역병. 우리가 역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 그림.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알베르 까뮈입니다. 뭐 여러 가지 소설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소설 중 하나가 페스트죠. 블랙데스. 이 그림은 얼굴에 쓰고 있는 게 무슨 괴물 같아 보이지만 패스트 마스크예요. 흑사병 마스크. 의사들이 흑사병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격리시키기 위해서 저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마스크에 특수 장치를 해서 사람들을 구하러 갔는데, 근데 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의사들이 있다는 건 그 지역에 흑사병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싫어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흑사병. 우리가 전염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흑사병이죠. 수치로 보면 1346년에서 1354년 사이 2억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유라시아 인구의 25% 이상이 죽은 겁니다. 잉글랜드 인구는 370만에서 220만 명으로 줄었어요. 한 150만 명이 죽은 거죠. 그리고 영국의 어느 지역, 잉글랜드의 어느 지역에 1348년에 30에서 50%가 죽었다고 이렇게 표지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흑사병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원인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확산 방지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저 사악한 악마의 소행이라고 봤고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의사도 그렇고 성직자도 그렇고 그저 기도하는 방법밖에, 신에게 축복을 비는 방법밖에, 악마를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전염병들을 보면 1520년 스페인 무적 함대가 캐나다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 때 뭐가 갔겠어요? 뭐 병사도 싣고 갔고 많은 걸 싣고 갔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더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 아프리카 노예들이 배에 타고 갔죠. 참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짝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많이 실을까 해서 짐처럼 진짜 싣고 갔었어요. 그렇지만 이 노예들의 몸속에 있던 한 노예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가 전쟁보다 더 심한 일을 벌였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멕시코에 갔을 때 1520년 3월 멕시코 인구가 2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12월 불과 9개월, 10개월 만에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1580년에 60년 이후에 인구가 2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200만 명에서 멕시코 인구가 5, 60년 사이에 20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독감, 홍역, 새로운 전염병들이 들어갔던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쿡 선장이라고 부르는 이 제임스 쿡이 하와이에 들어갔어요. 하와이를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하와이에 들어갔을 때 제임스 쿡과 그 부하들은 그냥 간 게 아니고 결핵, 독감, 매독균 등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에 들어간 유럽인들은 장티푸스, 천연두, 참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왔죠.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됐냐. 하와이 인구의 특징은 뭐냐면 조밀한 지역에 밀집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면역이라는 게 뭐 모기에 물리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모기에 물리면 그 모기에 대해 면역이 생기면 다음에 물리면 조금 덜 가렵죠. 아닌가? 그런데 처음 보는 모기,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모기에 물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몸에 한두 번 들어왔던 그 바이러스, 면역이 되면, 적응이 되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을 때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치명적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 완전 분리되어 있었던 나라에 들어가면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갔겠죠. 이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습니다. 사소한 감기라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1778년 하와이 인구 50만 명이었는데 1853년에 하와이 인구는 7만 명으로 줄었어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1979년 천연두 완전 박멸 선언을 했답니다. 1967년까지만 해도
1,500만 명이 감염됐고 2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2014년 감염자 없고 당연히 죽은 사람도 없겠죠. 자, 2000년 이후에 전염병들 역병을 보면 2002년에 사스, 2005년에 조류독감, 2009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는 에볼라. 다 들어보셨죠? 에볼라는 새천년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위기였어요. 뭐 다 죽는 줄 알았죠. 근데 3만 명이 감염돼서 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비교적 빨리 해결 방법을 원인을 알아냈고 해결 방법도 알아냈던 것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만약에 몇십 년, 한 100년 정도까지 전만 발생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겠죠. 그리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최악의 역병이라고 보면 에이즈입니다. 1980년대 초에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인류가 멸망할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에이즈 때문에. 에이즈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HIV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로 직접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의 면역계를 파괴해서 다른 질환에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잖아요.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폐렴과 간암으로 죽는 환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에이즈로 죽은 건데 한 사람은 폐렴이 생긴 거고 한 사람은 간암이 생긴 거예요. 둘 다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HIV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였어요. 이 둘 다 에이즈 환자지만 아무도 이 사람들이 같은 병으로 죽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폐에 문제가 생겼고 한 사람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에이즈가 1581년에 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수십 년 전에 발견된 에이즈는 2년 만에 병의 정체를 밝히고 전파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신약을 개발했어요. 죽음의 병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됐습니다. 뒤에 단서가 있죠. 적어도 돈 있는 사람에게는. 인류도 돈을 벌기 위해 수천 년을 달려왔지만 개인도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달려야 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수십 년 전까지,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역병에 걸리면, 역병이 돌면 성직자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시체를 치우거나 기도를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원인을 발견하고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이즈가 1581년에 발발했다면 원인조차 찾지 못한 채 흑사병 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박테리아도 내성을 갖지 못한 항생물질이 2015년에 발견됐어요, 벌써. 그리고 나노로봇. 혈관을 누비며 병을 찾고 병원균,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 나노로봇은 벌써 발견돼서 시행 중이랍니다. 자, 새로운 감염병 또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의 분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감염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끔찍한 질병, 끔찍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심각한 전염병이 미래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의 수는 단 하나, 스스로 그런 병을 창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 인류의 또 하나의 문제, 전쟁이죠. 고대에는 전쟁은 당연한 일이에요. 평화는 일시적인 현상. 오늘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내일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일 전쟁과 가까운 나라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일 수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조차도 내일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뭐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죠. 내일 저 위에서 쳐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화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대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당연한 일이었죠. 고대 농경사회 사망 원인의 15%가 인간의 폭력이었어요. 하지만 21세기 초 인간의 폭력으로 죽은 사람은 단 1% 미만. 2012년에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600만이었는데 62만 명이 폭력으로 사망했고 그 중에 12만 명만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럼 전쟁은 뭐냐? 세계 경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전쟁은 금강, 유전, 밀밭 이런 것들은 전쟁으로 뺏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걸 뺏기 위해서.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점령한다고 해서 실리콘을 얻을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에는 실리콘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던 거죠. 무력 전쟁을. 대신 전쟁 대신 애플과 MS와 협력하는 길을 택한 거죠. 소프트웨어를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전쟁과 평화는 일시적인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쟁은 아니지만 테러, 9.11 같은 테러는 뭐냐? 테러의 본질은 쇼입니다. 테러는 군대를 격파하고 나라 전체를 파괴할 힘은 없어요. 자, 도자기 가게를 부수려는 파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보면 테러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파리가 도자기 가게를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파리가 머리로 아무리 지어박아도 도자기는 깨지지 않습니다. 파리가 도자기를 깨는 방법은 황소의 귀에서 왱왱왱왱 거리는 거죠. 앵앵거리는 거죠. 그러면 황소가 날뛰다가 도자기 가게를 들이받고 도자기 가게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파리가 왱왱거릴 때, 도발할 때 반응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리는 절대 도자기를 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테러 대 비만을 볼까요? 2010년 비만과 그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00만 명, 테러로 죽은 사람 7,697명입니다. 테러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 보일 것 같지만 그 테러가 발생하면 TV 뉴스나 뭐 이런 보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새로운 천년의 문제. 문제를 볼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은 시대. 늙어서 죽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은 시대. 자살하는 사람이 군인, 범죄자, 테러범에게 죽는 사람보다 많은 시대. 한마디로 보면 맥도날드, 왼쪽에 있는 맥도날드 때문에 죽는 사람, 맥도날드를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맥도날드 때문에 죽는 사람이 기아, 역병, 전쟁으로 죽는 사람을 합친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아, 역병, 전쟁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일부 지역, 뭐 특정 지역에 아직 이런 일들이 남아있지만,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난제까지는 왔어요. 관리 안 되었던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의 과제는 새로운 걸 거예요. 역사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번에 TV에서 유시민인가?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듯이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역사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룬 인간이 가장 흔히 보이는 반응은 만족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의 문제를 그럭저럭 해결했기 때문에 좀 쉴까?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뭔가를 갈구하겠죠. 그게 뭐냐? 기아역병 전쟁이 사라지면 과연 과학자, 투자자, 은행가, 대통령은 하루 종일 신화 쓰면서 사색이 잠겨 있을까요? 오늘 뭐 할까? 제일 처음에 물었던 질문. 이 책의 화두, 오늘 뭐 할까? 돈 벌러 가야죠. 이제 기아역병 전쟁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진 않았지만 이것만으로 전 인류를 움직일 수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할까? 뭘 해서 돈을 벌까?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줄인 다음에는 노화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게 뭐냐? 굶주림, 질병, 폭력이 사라지면 이제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 사라지면 불멸을 갈 것이다. 안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극도로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 그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행복. 그리고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신성. 이 세 가지 주제, 불멸, 행복, 신성.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책의 미래 시대, 미래의 역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신성을 호모 데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되는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불멸, 행복,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